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자, 오늘은 선사시대의 문화에 대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맨 앞부분에 선사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사에서도 구석기 시대의 특징,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쌤이랑 같이 알아보고 정리한 다음에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문화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문화의 특징을 지도를 통하여서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문화의 전개, 즉 인류라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 인류를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돌로 만든 도구, 즉 석기문화가 발달되었던 시기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석기문화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구석기문화, 두 번째는 신석기문화, 두 가지 문화 형태로 우리가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크게 각 문화별로 어떻게 뭘 입고 살았는지, 그리고 뭘 먹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살았는지를 의식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특징을 정리를 하고, 중간에 동영상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동영상은 우리 교과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설명한 동영상이 2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중간에 그 영상을 보고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각 지역별로 어떠한 문화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구석기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인류, 즉 인류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문화가 새롭게 꼽히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베이징인, 두 번째 산딩동인, 그 다음에 세 번째 평양 만달리아인, 덕천 성리산인, 미나토가와인과 같이 구석기인들, 인류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파란 색깔로 이 인류의 등장을 이렇게 네모칸으로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깔 있는 볼펜으로 이 인류의 이름에다가 전체 다 네모칸을 치시고 여기다가 별표를 하나를 써주세요. 자, 이러한 구석기 문화의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은 아직은 의복 생활을 했다라는 유물이 존재하지 않고, 이때 당시 주로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동물을 수렵한 이후에 그 동물의 가죽을 엮어서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이전의 시기, 선사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자, 그래서 동물의 가죽이나 또는 채집한 식물의 이파리 또는 줄기를 엮어서 생활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따로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의복 생활을 지치는 아직은 않았다라고 보는 시대가 바로 구석기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수렵, 동물을 사냥하거나 주로 물고기를 사냥하거나 또는 산속의 그 산 근처에서 열매나 이파리 같은 것을 채집하면서 그날 먹고 사는 생활을 영위를 했고요. 그 와중에서 이제 도구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찌개라든지 승배찔개라든지 끝글자가 개로 끝나는 도구들은 무조건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커다란 돌을 떼어서 사용했다 해서 이 도구들을 가리켜서 뗀석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뗀석기가 집게, 그 다음에 주먹도끼, 그 다음에 승배찌르개가 있죠. 자, 이 승배찌르개는 여러분들 그 화살촉이나 창촉을 생각하면 돼요. 돌로 화살촉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나뭇가지 막대기에 연결을 하면 창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조그마한 막대에 연결해서 끝에 깃털을 달면은 이것을 화살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음 도구라는 것이 구석기 중에서도 후기 구석기 때 존재했던 도구가 바로 승배찌르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찌개는 동물을 사냥하거나 또는 질긴 고기 같은 것을 다질 때, 또는 주먹도끼도 사냥용으로 주로 쓰였던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고 살고, 어디에서 살았냐면 이때 당시에는 오늘날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매우 추웠던 빙하기의 시기입니다. 빙하기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 생활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아직 농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날 수렵과 채집을 했던 이동 생활을 주로 했던 것이 바로 구석기 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동굴이나 임시적으로 짓는 막집에서 주로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동굴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막집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이동생활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구석기 시대의 문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노란 색깔로 이 동굴하고 막집을 저는 동그라미 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만 하나만 쳐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렵, 어로, 채집 생활을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날그날 먹고 살았다. 그리고 추위와 어둠을 피해서 이동 생활을 주로 했기 때문에 집을 튼튼하게 지을 필요가 없죠. 바로바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막 지은 막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막집이나 동굴에서 주로 거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때부터 불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불을 사용해서 위협스러운 동물로부터 자기의 가족을 지키는 모습들도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인류가 등장을 하면서 언어를 사용했다. 왜냐면은 협동해서 큰 덩치가 큰 동물들을 사냥을 하려면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서로 힘을 합쳐야겠죠. 그러려면은 언어가 반드시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언어를 사용했던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의 문화의 특징이고, 자, 이렇게 추운 빙하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구석기의 문화가 이제 변화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1만 년 전이니까 만에다가 플러스 2021을 더하면은 12,021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추운 빙하기가 종료가 되면서 전 지구적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빙하기가 종료되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해졌죠. 그렇다 보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조그만한 동물들이 육지 위로 등장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추운 빙하기 동안에 굶어 죽었던 덩치가 큰 동물들은 사라지게 되고, 덩치가 작고 움직임이 빠른, 작고 빠른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났던 시기가 바로 구석기 시대의 후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신배찌르개가 등장했던 구석기의 후기를 가리켜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사이에 있다. 그래서 학자들은 중석기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큰 동물들은 이렇게 협동해서 사냥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작고 빠른 동물들은 나보다 빠르기 때문에 내가 뛰어가서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화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막대하고 화살촉 역할을 할 수 있는 돌 모양을 갈아서 만든 것이 바로 신배찌르개입니다. 자, 그래서 신배찌르개 자체가 기후의 변화, 그리고 작고 빠른 동물의 등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별표를 칠 겁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주로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빙하기 종료 이후에 자,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일본이 전부 다 육지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오늘날과 비슷하게 서해바다와 동해바다, 그 다음에 남해바다의 형상을 띠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구석기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 두 번째는 신석기 문화로 접어들게 되면서 씨앗을 뿌리면 땅에서 더 많은 씨앗이 생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가축을 바로 사냥하지 않고 키우면은 더 많은 가축을 안정적으로 내 마당에서 예를 들어 좀 잔인하지만 잡아먹을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면서 신석기 시대부터 이제 농경과 목축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개념을 알기 시작하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경 생활을 해야 더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그러려면은 농사를 지으려면 1년 내내 그 동식물을 살피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동 생활을 하면은 이 동식물을 보살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착 생활이라는 것을 시작을 하면서 구석기 시대에는 대표적으로 이동 생활이었다면 신석기 시대 때에는 정착 생활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착 생활은 농경하고 목축 생활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어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파란 색깔로 노란 색깔로 농경, 목축과 정착 생활을 이렇게 묶어줄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정착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집을 막 지으면 안 되겠죠. 너무나 집을 잘 지어야겠죠. 튼튼하게 잘 지어서 사시사철 거기에 정착 생활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가축을 키워야겠죠. 자, 그래서 집을 튼튼하게 잘 지었다 해서 잘 지었군. 그래서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평지에 이렇게 반 지하방처럼 움을 파요. 웅덩이를 판 다음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계단을 양쪽에다가 만들고 비바람을 키울 수 있는 나무를 통하여서 지붕을 설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양쪽에 이렇게 뚫려 있고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나 이파리로 지붕을 완성을 하면은 이게 움집이 됩니다. 자, 이것을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 동그란 모양이고 가운데에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이 있는 것이 특징이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양쪽에 뚫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동그란 원형의 움집에서 대략 3명에서 5명 정도 거주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기가 바로 신석기 시대의 움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데에서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주로 정착 생활을 움집을 짓고 살았던 시기가 신석기의 문화인데, 자, 요 신석기 문화 지층에서 뼈를 갈아서 만든 뼈바늘이라는 유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늘은 우리가 주로 뭐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만들 때 실하고 바늘이 필요하죠. 실은 이미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실은 이미 사가서 없어졌지만 뼈바늘만큼은 이 지층에서 발견이 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동물 가죽이나 식물 줄기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과 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짓거나 그물을 만들어서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뼈바늘 등을 이용해서 의복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 농경과 목축뿐만이 아니라 기존부터 의존하고 있었던 동물을 사냥하는 수렵이라든지 물고기를 사냥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열매나 식물을 그때그때 채집하는 수렵, 어록 채집도 여전히 신석기 시대 때 지속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신석기의 문화의 대표적인 도구로는 돌을 갈아서 만들었다. 왜냐하면 뗀석기는 큰 돌을 그냥 떼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거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었는데, 돌을 매끄러운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서 원하는 용도대로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가 신석기 때부터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부 다 간석기라는 명칭을 통해서 부르고요. 자, 불을 이용해서 조리를 통해서 조리를 하다가 음식이 먹고 남거나 또는 농사 지은 이후에 곡물이 남았을 때 이것을 저장해 놓을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농경 생활과 목축을 시작을 하면서 식량이 어느 정도 남은 식량을 보관할 만한 토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빗살무늬 토기, 즉 신석기 시대 때 토기가 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간석기를 제작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토기와 옷을 만들어야겠죠. 이걸 한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족 안에서 서로 시스템을 나눠서 너는 뼈바늘을 제작해, 너는 간석기를 만들어, 너는 옷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할 일을 나누는 분업이라는 것이 신석기 시대 때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업에다가도 제가 별표를 하나 칠 거예요. 자, 이러한 농경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듯이 혼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죠. 너무나 농사 짓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라는 존재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서로 협동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 즉 시족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형태가 바로 신석기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부 다 농경생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똥을 치고 별표를 칠 거예요. 자, 하지만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문화에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미 중학교 역사 시간이나 아니면 작년 한국사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에서 공부를 잠깐 했을 겁니다. 자, 계급은 아직 존재하지가 않고, 자, 시족장과 같은 리더만 존재할 뿐, 대표자만 존재할 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다라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시족장의 권한이 강했지만 아직은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였다는 것,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뭐가 새롭게 등장을 했냐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내가 열심히 1년 동안 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홍수가 일어서 다 떠내려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비바람, 태풍이 몰아쳐서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이 전부 다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신앙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농경생활을 잘 부탁드려요 라고 자연물이나 또는 동식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생기게 됐는데, 이러한 신앙이라는 것이 전부 다 농사와 목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의 문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농경하고 목축입니다.
이 농경하고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모든 생활 패턴과 트렌드가 구석기 시대와 구별될 정도로 확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농사의 시작, 그 다음에 목축의 시작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 등장을 하면서 아이고 이게 수학, 농사 짓는 거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잘 부탁드려요 라고 기원하는 것을 누구한테 기도를 했냐, 뭐 강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자연물에다가 기도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애니미즘이라고 부르고, 특정한 동물이라든지 식물 같은 것들, 특정한 동식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었는데 이것을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곰을 숭배하는 곰부족,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부족과 같이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가리켜서 토테미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농사와 목축이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생겨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동영상 하나를 하나 시청할 텐데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요. 우리 교과서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를 보면은 지도가 나와 있는데 각 중국, 한반도, 일본 지역에서 발전했던 신석기 시대의 문화의 특징과 그 문화에서 생겨났던 여러 가지 토기라든지 유물, 유적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나머지 신석기의 문화, 각 지역별로 발전했던 신석기의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황허강, 창장강, 랴오허강 유역,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 여러 지역에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황허강 중하류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경 채도를 사용하는 양사오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채도에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람 얼굴 무늬, 물고기 무늬 등을 그려넣었습니다.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는 백도 이외에도 전기에는 홍도, 후기에는 흑도를 사용한 다원커우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다원커우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로 세 발 달린 백도 주전자가 있습니다.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의 뒤를 이어 두 문화를 아우른 룽산 문화가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하였습니다. 흑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회전판을 사용하여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랴오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에서는 채도를 비롯한 다양한 토기와 용 모양의 옥기 등 세련된 옥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허무도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흑도, 회도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덕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만주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은 돌보습과 돌괭이 등으로 조, 기장을 재배하고 사냥과 어루 활동을 통해 식량을 얻었습니다. 만주와 한반도 일대, 시베리아 등지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웅집은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둘레에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가옥입니다.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토기가 특징적입니다. 조몬토기란 이름은 토기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새겨졌다는 의미로 붙여졌습니다. 조몬시대 사람들은 농경보다는 사냥과 채집, 어로 생활을 하면서 강가나 해안가에 웅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모양의 토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동영상대로 신석기 시대의 문화인데 각 지역별로 발견되는 토기라든지 도구들이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석기 문화들이 각 지역에서 이름을 달리하는 문화들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 어디 근처에서 문화가 발전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나요? 그렇죠. 강이죠.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 때부터 농경생활과 목축이 시작이 되면서 식수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먹을 물을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은 강의 중류 지역이나 강 하류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언제나 강을 끼고 있다라는 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크게 대표적인 강이 3개가 있었죠. 맨 꼭대기 만주지방에 랴오허강, 요동지방과 요서지방으로 나누는 랴오허강이 흐르고 있었고, 가운데를 흐르는 2개의 강, 북쪽에는 황허강이 흐르고 있었고, 남쪽에는 창장강 또는 양쯔강이라고 불리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발달되었던 문화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양사우 문화하고 다원커우 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양사우 문화하고 다원커우 문화는 전부 다 황허강에서 시작된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황허강의 중립 지역에서는 양사우 문화, 하류 지역에서는 다원커우 문화가 발전을 했고, 자, 이러한 양사우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나중에 어떠한 문화로 결합이 되냐면, 자, 룽산 문화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전하고 있었던 양사우 문화에서는 도자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도자기가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렇게 도자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것을 채도라고 부릅니다. 채도. 그래서 채도를 제작해서 표면에다가 무늬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색칠을 하던가 기하학적인 무늬를 집어넣은 토기가 여기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류지방, 황허강 하류지방을 중심으로 발달된 다원커우 문화에서는 빨간색 색깔을 띤 홍도라든지 검정색이나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도자기, 흑도와 백도가 각각 발달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다원커우 문화의 홍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 때 주로 만들어진 토기가 홍도이고, 흑도하고 백도 같은 경우에는 다원커우 문화 후기 때 주로 제작된 토기인 것을 우리가 구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커우 문화 전기 때에는 홍도, 그 다음에 후기 때에는 흑도하고 백도가 주로 생산되고 발달됐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다원커우 문화의 백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동영상에서 소개가 됐듯이 마치 동물 모양처럼 생긴 그 뾰족뾰족한 주전자 있죠. 바퀴 달린 주전자. 이런 주전자가 이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주전자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그림 자료를 보면은 황허강 유역, 그 다음에 다원커우 문화 이런 식으로 유물만 보고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양사우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가 나중에 룽산 문화로 발전이 되면서 흑도를 주로 제작했던 문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도자기를 만들 때 우리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오래전에 옛날에 개봉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뒤에서 감싸면서 회전판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모습. 그런 회전판을 처음으로 사용했던 문화가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룽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 때 회전판을 사용해서 만드는 문화의 형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양쯔강, 창장강 유역 하류에서는 허무도 문화라는 문화, 신석기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노란 색깔 신석기 시대의 문화, 그 시기 때에 각 지역별로 다른 이름을 지닌 문화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톡인데 이 톡이 겉면에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딱 멧돼지같이 생겼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 털도 막 거칠게 나 있고. 그래서 톡인데 약간 어두운 배경에 하얀색 그림으로 돼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톡이, 그러면 무조건 허무도 문화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돼지 그림 토기로 유명한 문화이고요. 자, 이것이 이후에 허무도 문화가 량주 문화로 발전이 되게 되면서 옥으로 토기를 만드는 옥기가 여기서 발전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주 지역으로 가보면 요서지방과 요동지방을 구분하는 강이 랴오어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했죠. 이 랴오어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던 문화가 바로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홍산 문화의 특징은 옥기인데, 옥으로 만든 기인데 용 모양을 펼고 있어요. 마치 용 새끼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양처럼 이런 모양의 옥기가 많이 발굴되는 지역이 바로 요 홍산 문화입니다. 그래서 랴오강 유역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하 무늬가 새겨져 있는 채도가 여기에서 주로 생산이 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농경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돌 보슬이라든지 돌 쟁이와 같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기구, 돌로 만든 기구가 여기에서 주로 출토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자, 또 밭농사 중심이었던 밭농사 작물 중에 조, 콩, 수수, 기장이라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 반응사 중심으로 주로 심겨지는 기장이라는 농작물이 불에 탄 상태로 이 지층에서 발견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착 생활을 했겠구나, 그리고 농경 생활을 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화된 불에 탄 기장이라는 곡물이 발견이 됐던 것이 바로 홍산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성의 모습을 띠고 있는 여신상이라든지 또는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낸 것처럼 보이는 제사용품들이 발견이 되면서 신앙이라는 것이 존재했구나,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신상 같은 경우에는 풍요나 어떤 다산, 번영을 기원하는 그러한 신앙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비슷하게 또는 오늘날보다 더욱더 여성의 지위가 훨씬 더 높았던 시기가 신석기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반도는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었던 것처럼 익숙할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주로 생산이 되었고, 민무늬 토기인 민무늬 토기인데 철기나 청동기보다 앞선 신석기이기 때문에 조금 빨리 등장했다. 그래서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부르고요. 이 토기에다가 모양을 덧붙인 것을 덧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석기 때에는 빗살무늬 토기와 이른 민무늬 토기, 그다음에 덧무늬 토기가 주로 출토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우리도 한반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돌보습이라든지 돌갱이와 같이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유물도 한반도에서 출토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본은 조몬 문화라는 신석기 문화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를 우리는 조몬 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집신이나 밧줄 같은 거 만들 때 새끼줄 꽂는다고 하죠. 머리 따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양갈래로 머리 딸 때 새끼줄 꽂듯이 머리를 이렇게 꽂잖아요. 그 새끼줄 무늬를 넣은 새끼줄 무늬를 붙인 토기가 이 조몬 문화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몬 토기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여성 모양의 흙으로 만든 인형, 여성 토우가 발견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역시 마찬가지로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본 지역에서 발전되었던 조몬 문화는 농경 생활보다 여전히 수렵하고 어로나 채집 생활에 주로 의존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중국 지역에서 황허강, 청자강, 그 다음에 만주 랴오강, 한반도 지역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일본 지역, 조몬 지역에서 조몬 문화가 발달되는 신석기 문화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구석기 시대의 특징과 신석기 시대의 특징을 알아봄으로써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 때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바뀐 생활 트렌드, 의식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러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던 신석기 시대 때 동일한 시기 때의 다른 지역에서 발전되어 있는 문화의 이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사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